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총장 최도성입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대학이고 글로벌 대학입니다. 전 세계를 품고 인재들을 교육해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7년 동안 이 대학이 꾸준하게 성장한 뒤에는 우리 포항 지역사회에 응원과 성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더운데요. 이 한여름 무더위 뜨거운 날씨를 능가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대학 캠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꿈 많은 대학생들의 빛나는 도전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과 함께합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총장님을 처음 뵀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온화하셔가지고 보통 좀 총장님 하면은 약간 저는 거리감 느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세요.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 좀 들으세요? 우선 감사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네.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교수일 때는 교수실 때 네. 총장 되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거리를 느끼는 것 같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렵죠. 네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총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총장실에서 이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학생 둘이 서성거리고 있다가 혹시 총장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또 거예요. 알아봤네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총장님 우리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어머, 그러는 어머, 거예요. 너무 깜찍하네요. 진짜. 깜찍하죠? 네.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사진 물론 찍지. 근데 여기서 찍지 말고 총장실 들어와서 찍자. 어머나. 그래서 총장실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야.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좀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대면 수업으로 다 전환이 된 건가요? 전부 다? 예, 지금은 다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도 가끔 한동대에 왔었는데 올 때마다 학교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괜히 좀 마음이 쓸쓸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학교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생기가 돌아요. 학생들도 다들 이제 좋아할 것 같고요. 학생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게요. 중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도 하셨어요? 네, 그럼요. 저희는 학교 생활관별로 소위 거주 대학 레지던셜 컬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 RC별로 경쟁을 하는 그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한동대 학생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다 끼고는 있었지만 거기서 뛰놀면서 응원하고 경기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표정에서 완전히 묻어나고 그 학생들도 얼마나 좋아했을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려지고 2년 만에 이게 진짜 체육대회 중간에 자기 신발을 발로 벗어서 던지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학생들 중에 진행자가 갑자기 총장님 나오셔서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훌라훅 속에 제 신발이 들어가면 제가 상을 받게 돼 있는데 받으셨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걸렸어요. 그 훌라후프에. 그런데 진행자가 야속하게도 그 줄에 걸린 거는 안 쳐준대요? 안 쳐줍니다. 그래서 상은 못 받았지만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망신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2, 3m밖에 안 나갈 줄 생각했는데 한 20여 m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좋으신가 봐요, 총장님. 글쎄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한동대 이제 학생들도 돌아와서 너무나 생기가 돌고 올 때마다 여기 캠퍼스도 참 넓고요.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총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딜지 좀 궁금해요. 신기하게도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여기요? 네. 그레이스 스쿨? 그레이스 스쿨. 그레이스 스쿨이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님이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네. 여기서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김영길 총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꿈을 꾸셨어요.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고 네. 총장 하시면서도 너희는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구호도 만드셨고 네네. 배워서 남주자라는 구호도 만드셨고 또 성경 말씀에 있는 거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하시면서 한동대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네. 바로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 세계 시민이 뭐 특별히 어떤 정의된 거는 없지만 김영길 총장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세계 시민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고 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세계 시민을 만드는 어떤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드신 게 바로 그레이스 스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분이 학교에 거액을 기부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그레이스 스쿨을 만드는데 동참하겠다 네. 하시면서 그레이스 스쿨을 지어라 하고 동참을 해 주셨고 그 유엔에서 하는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라고 있습니다. UNAI의 한국 협의회가 있는데 한국 협의회에서도 거기에 공감을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보기에만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네요. 한동대의 교육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죠. Champagne problems. I wanna call you and your entourage. I wanna have rooftop parties in my house. Baby, this ain't no game. Tell me you love me. I hope that you want me. Cause I still believe that you could be. 한동대에서 총장님 너무너무 친근한 행보를 보여주시고 계신데 이력을 제가 한번 쫙 봤어요. 야, 프로필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참 봤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력은 세상에 금융통합위원을 하셨더라고요. 네. 세상에 우리나라 금리 정하고 그런 거 하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학자셨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네. 교수 하셨었는데 또 쉽겠다 그렇게 응하셨어요? 고민했죠. 금통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을 사임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1994년까지 98년에 금통위원이 됐고요. 94년까지는 미국에 있었다가 네. 서울대학에 이제 교수 자리로 오게 돼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마음속에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서울대학교에서 교수하면서 물론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가 닿으면 꼭 한번 하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 제의가 들어왔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냥 받았습니다. 제가 금통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금통위원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리먼 사태가 났었죠.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2008년 딱 그때니까. 그때 순간적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야, 내가 왜 아, 진짜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내가 금통위원 그 자리 자체도 너무 무거운 자리인데 하필 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지만 그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걱정이 정말, 되니까요. 정말요. 걱정이 되니까요. 금통위원이 돼서 하는 일이 금리를 결정하는 일인데, 네네. 금리를 결정하는 건 물가 때문에, 네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리 결정을 하면 영향을 미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 생활에 네. 직접 모든 영향을 주는 게 미치죠. 금리거든요. 돈을 빌려서 생활하는 사람도 또는 사업을 하시는 사람에게도 금리는 영향을 미치지만, 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은퇴하신 분들도 금리가 떨어지면 그럼요. 타격이 크죠. 힘들잖아요. 네. 금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온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군데가 환율입니다. 맞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일반적으로는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돼서 국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네네.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금리를 낮추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리만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금리를 이제 막 낮추기 시작했고요. 제가 금통위원 시작할 때 5%대였었는데, 리만 사태가 진행되면서 그 2%까지 낮췄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났었네요. 높은 건데, 그 당시에는 5%가 2% 내려오는 거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2%까지 이렇게 낮춰놓고 나니까 났는데 환율이 사정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1,600원 하고 막 이랬었죠. 네. 그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물가 문제가 대두될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면 그 금융기관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다행히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거를 얼핏 기억이 나요. 주셨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인 페더럴 리저브하고 이야기를 해서 연준이랑 그 논의를 통해서 한미 통화 수합을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환율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아서 2월이 되고 나니까, 이듬해 2월이 되고 나니까 좀 발 뻗고 자겠더라고요. 야, 얼마나 그 마음고생과 지금 설명하신 것만 들어도 그때 그 고뇌, 저희가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진짜 힘드셨겠다 생각이 들고,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즘도 많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요즘 보면 또 다른 2008년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또 조금 더 연장을 하면 97년 외환 위기가 다시 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요, 이게 복합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2년 전부터 이제 2년 좀 넘었죠.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전 세계가 그 동시에 경기 침체를 겪기 시작하니까 다
다 틀어막고 그렇죠. 사람 움직임도 제한하고 경제 활동도 제한을 하니까 네.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돈을 푼다는 게 금리를 낮춰서 네네. 돈을 풀고,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면 소위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돈을 계속 경제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주면 어느 순간 그 많이 집어넣어 준 돈이 이제 부메랑이 내려서 돌아오는데 그게 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네.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물가가 너무 많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수출하는 곡물 수출이 대부분 다 중단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입니다. 먹거리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나라가 지금 수출을 안 하니까 먹거리 값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나라의 대부분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1위의 교역국인데 중국으로 수입하는 것도 줄어들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그렇죠. 줄어들고 완전히 봉쇄가 그러다 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수출로 먹고 사는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네. 또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도 물자가 부족하니까 물가는 더 올라가게 되고 네네.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걱정되는 현상입니다. 결론은 지금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경제 문제는요. 네. 해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네. 항상 쉬운 해답은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죠. 너무 어렵죠. 어느 정도의 고통이 네네. 수반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 분담을 통해서 네. 이 위기를 우리가 해소해 나가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heap wine, drunken nights, bowling alley. Pillow and a mattress on the floor. I know we're supposed to want way more. We might never leave the valley. 총장님만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경험과 이력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총장님만의 어떤 비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는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마련이라서 기대할 거예요,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네. 한동대학을 위해서 그리고 포항이라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모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저는 이 포항에 스타트업 컬처가 그러니까 새로 창업하는 그런 네네. 문화가 포항에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생각을 환영이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은 제가 한동대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컬처는 일반 돈 버는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돈도 벌지만 그것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스타트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요새 다 ESG 경영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ESG 경영을 기업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도 ESG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 네. 시정부나 도정부나 네. 정부도 ESG 경영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의 지구잖아요. 우리가 사는 포항지역은 우리의 포항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ESG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동대는 캠퍼스를 ESG 허브로 만들 생각입니다. ESG 허브 그러니까 큰 걸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ESG 스타트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ESG 스타트업 허브를 선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도전 의식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야. 저는 한동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 스타트업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하려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흔히 스타트업 그러면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두렵죠. 두렵죠. 네. 실패하는 비율이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저는 한동대에 와서 스타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실패를 장려하고 싶어요. 실패해봐라. 실패해봐라. 그러면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보통 사회에서는요. 한번 실패하면 낙인을 찍습니다. 그쵸. 저건 실패자.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에서는 절대 낙인 안 찍을 겁니다. 오히려 실패했어? 네. 분장 하나 달아줄 겁니다. 야,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두 개 달아주고, 세 개 달아주고. 그래서 한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다. 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 컬처입니다. 멋집니다. 한동대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졌는데, 아니, 제가 오늘 여기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입구에 그 돌에요. 한자로 한동대학교 적혀 있고, 밑에는 영어로 한동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적혀 있어서 다르네 한국말이랑 그러면서 이제 왔었어요. 이제 그만큼 한동대에서 좀 글로벌 학교로서 좀 비전을 갖고 이제 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한동대에 보면은 외국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외국인 교수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좀 많은 편인가요? 네, 많습니다. 얼마나 되죠? 우리 한동대학교의 외국인 교수는 전체 교수의 한 15% 정도가 됩니다. 많네요, 진짜. 네,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15% 외국인 교수를 반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지금 2040년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40년이 되면 한동대학교는 그렇군요. 거의 반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은 해외에서 오신 교수님, 반드시 외국인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해외에서 오신 교수님들로 충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You make me happy, whether you know it or not. We should be happy. That's what I said from the start. I am so happy knowing you are the one that I want for the rest of my day. I discovered about Handong 3 years ago because my mother, she found it while she was checking Instagram. And then I decided to search about Handong, and I really like about the team and the professor and the honor code. And the fact that it's a Christian university made me want to become a Handong student. So I applied, and I always liked Korea for the Korean culture, so I came here. I really like Handong. I love being here. The community, the professors, the staff, everyone is just like so welcoming here. It's like I'm in a really big family, so I don't feel alon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really good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every student here, that we feel as a family. We are not alone here because we love each other
in Christ. You're looking so fresh, it's catching my eye. Why did I not see this before? The girl I adore was right in front of me. And now I'll take a step back and look in your eye and ask why it took so long to see we're meant to be. I'm happy now. The global nature of Handong does affect the students' outlook quite a lot. I find that all the students, most of our international students even, didn't travel greatly abroad before they came here, so it's kind of a shock for them too, meeting so many people from so many different countries. But it's very helpful when you actually mee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You lose all the simple ideas you have abou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So before you actually know someone from a country, you only know what you see in the movies or in the news, and that's a very simple, an overly simple view of what that country is and what the culture is and who the people are. But once you start to mee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that really opens up your eyes to the nature of the different cultures in the world and the different people that are there. And you start to think about that in a much more holistic way. The more I think, the more I wish that we could lay here for hours and just reminisce. 유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내가 그 외국인 교수님이 영어로 진행을 하시는 수업을 선택을 하면 충분히 또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추진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학생들이 와서 외국인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고 네. 또 공부를 하면 글로벌 그 능력이 생겨나는데 해외 갈 필요 없잖아요. 유학 갈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미국에서 네. 학생들을 데려오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 그럼 더 좋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과 경쟁하는 한동대학교가 돼야 되겠다. 국내에서 경쟁하는 한동대학교가 아니라 미국 대학과 경쟁하는 한동대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졸업생의 50%는 해외로 나가고 네. 그리고 교수님 중에 50%는 그 외국인으로 충원을 하고 네네. 학생들의 그 구성도 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네.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 숫자도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글로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글로벌하게 가는 거죠. 진짜 학교의 구체적인 시스템들을 글로벌하게 바꾸고 계시네요. 네, 와. 이미 글로벌한 부분이 많이 보여집니다. 한동대학교는 아시아 아마 세계에서 단 하나 있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법률대학원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인터내셔널 로스쿨, 그래서 국제 네. 법률대학원이라고 네. 부르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 대학원을 졸업하면 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얻는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백 명 됩니다. 이 한동 로스쿨을 나와서. 한동 로스쿨 나와서. 그건 또 몰랐습니다. 진짜 뭐 많네요, 한동대. 벌써 글로벌한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대단합니다. 그 총장님이 2월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취임사를 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한동대는 앞으로 도전이라는 바람을 타고 솟아올라야 한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뭔가 좀 도전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었었는데 새로운 변화, 도전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요. 저는 한동대학이 도전하는 대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거는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네. 바람이 막 불어오면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닻을 내립니다. 배가 떠 있는데 못 나간다고 생각하죠. 빗바람 속에 어떻게 나가? 네. 우리 닷 내리고 여기서 바람을 피하자. 네네.
그런데 도전을 하는 사람은요, 도치로 오릅니다. 바람을 타고 가는군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자. 바람을 타고 나가자. 아, 감동입니다. 그게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위험을 무릅쓰니까. 그런데 제가 전공을 한 네. 재무금융에서는 no risk, no retu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high risk, high return이고. high risk, high return입니다. 네.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맞아요. 마라.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돼요. 위험이 무서워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위험이 있을수록 그 위험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려면 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지혜를 우리가 품으면 네. 저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지금 해주신 이런 얘기가 한동대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두가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통찰을 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방송 아마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다 많이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으로 학생들께 우리 총장님 해주고 싶은 말씀, 따뜻한 격려도 좋고요.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네. 제가 오늘 인터뷰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대 총장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시티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로벌 시티즌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고 책임지는 그런 인재들입니다. 저는 한동대 졸업생들은 이런 측면에서 다른 대학 졸업생들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구별된 그런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전을 무서워하지 말고 글로벌 세계를 바라보고 네. 희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세상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네. 일자리도 많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다 부정적인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보다 더 많을 때 이럴 때 주눅 들고 실망하면 자기 손해예요. 주눅 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늠름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신 있게 도전하십시오. 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가 되십시오.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아까 총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패할 때마다 훈장 달아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달아줄 겁니다. 2번 실패하면 2개 달아주고. 그럼요. 네. 우리 학생들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마음껏 실패 즐기면서 그 학교의 비전이 글로벌 시티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re's to all the late night drunk phone calls that you picked up. Here's to all the bad decisions that you didn't judge.